네, 이제 두 번째 이거 3번에 걸쳐 올릴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팁으로 이제 우리 공부를 언니들은 누나들은 어떻게 했을지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학생 모두 수학하고 과학은 어떻게 했고 내신은 굉장히 높았어? 저 먼저. 응. 네. 우선 저는 내신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뭐 비주요 과목, 뭐 예를 들어 일본어라든지 정보, 한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내신 등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3등급은 돼? 4등급이었어요. 아, 이거는 그거 말고도 독서에서도 3등급이 뜨기도 하고 좀 삐끗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는데 대부분은 수학이랑 과학을 통해서 조금 점수를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수학을 공부할 때는, 내신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 위주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 5번까지 풀어서 완벽하게 숙지하려고 노력했고 기출도 최근 기출이 있으면 또는 제 학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가 있으면 그 문제들을 전부 다 풀고 그런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또 과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많이 풀어가지고 모든 과학 문제를 봤을 때, 자료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내신 공부할 때 일단 내가 생각할 때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해 주는 게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학생들은 학원이나 인강에 많은 걸 의존해. 근데 내가 수업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도 수업을 하지만 난 도와주는 입장이지 주도하는 거나 출제하는 입장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지를 보고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친구들은 수업을 듣지 않고 도움이 100% 했을 때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수업은 자포자 자지 말고 졸지 말고 듣고 와서 도움을 부족한 부분을 받아라고 하는데 너의 그 내신은 어떻게 출제가 됐었니? 너네 내신은?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엠솔 수학학원, 과학학원을 다녔는데 저도 이제 내신을 할 때는 인강을 아예 보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선생님께서 이제 주시는 자료를 풀고 또 학원에서도 주는 자료를 풀고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질문을 하는 식으로 주로 진행을 했고 내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강보다는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학원에서 보충할 수 있는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주변 우리 기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네. 네. 어땠어 아연이는? 아연이는 좀 학교가 독특해가지고 처음 보여가지고 그 교육과정이 일반 과하고 좀 달랐잖아. 저는 그 입학하기 전에 이제 엠솔을 다니면서 수원 수투를 개념까지만 이제 빨리 진도를 뺀 상태였는데 사실 그 상태로 내신을 준비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1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를 미리 예습을 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에 확통이랑 미적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1학년 겨울방학 때 엠솔에서 미적 2조 특강을 들으면서 내신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실 선생님 수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아는 내용이어도 수업을 열심히 듣고 또 기본적으로 부교재를 한 5회독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기출을 푼다거나 다른 고난이도 문제집을 풀면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원이나 인강을 아예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혼자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한 학기에 과탐을 2개, 3개씩 들었기 때문에 그 전 방학에 이제 다음 학기에 그 과탐을 이제 EBS 인강을 들으면서 개념 정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내신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 썼었는데 이제 그 수능 특강을 한 5번은 풀고 그 다음에 자이나 마더턴 같은 기출 문제집을 사서 그걸 푼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전년도나 올해 수능 완성을 풀면서 그렇게 시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홍보 영상도 돼야 되니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너네들은 동일한 선생님한테 배웠잖아. 우리 방기용 선생님. 네. 방기용 선생님의 수업은 어때?
우리 어떤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교원대 보고 다니는 친구는 방쌤은 천재요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신뢰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하고 거의 10년을 넘게 같이 일하신 베스트 강사신데 어때? 깨알 자랑 좀 해줘. 아 근데 정말 저도 수학학원을 중학교 때는 많이 이동을 했고 고등학교 와서야 이제 엠솔에 정착을 했는데 저는 온 이후로는 계속 방쌤한테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방쌤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푸는 어려운 문제들 그런 부분 질문할 때도 선생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때 두 가지도 제시를 해주시기도 하고 좀 다양한 시각을 갖추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배워가고자 노력을 했고요. 또 선생님께 배울 때 가르쳐 주실 때 단순히 선생님의 풀이를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1단계로 이렇게 힌트를 주세요. 그럼 제가 그 힌트를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면 저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용을 했고 방쌤이 주시는 자료도 직접 만드시거든요. 그 자료들도 되게 좋아가지고 좀 오래 다녔던 수학 학원입니다. 우리 아연이는 중학교 때부터 쭉 여기 다녔잖아, 그치? 근데 우리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아연이도 한번 얘기를 해줄래?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진도를 빨리빨리 빼는 게 중요했는데 그걸 빨리 빼다 보면 이제 뭔가 중간중간 내용이 빌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빨리 빼면서도 또 이제 놓치는 부분 없이 개념을 이렇게 촘촘하게 다 알려주셔가지고 막 약간 되게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또 이제 내신 기간에도 이제 제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걸 질문해드렸을 때 그 답지에 있는 풀이대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쌤의 풀이 방식이나 더 뭔가 더 빠른 풀이 방식을 알려주셔서 이제 그게 저의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방쌤은 그래요. 근데 우리 다른 선생님들 남쌤도 좋고 남쌤도 좋고 우리 다른 남쌤이랑 아주 다른 선생님들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요즘에 후배들에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아들도 그래. 우리 아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 알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들, 뭐 내신 교육과정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런 친구들,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질문해야 되겠다.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제 선택을 해. 요즘에 고교 학점제라든지 또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내신이나 수능 과목을 선택하는데 지금 고3은 수능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고2 올라가는 애들은 내신의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 그 선택 과목을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추천을 좀 해줘. 네. 저는 우선 과탐의 경우는 무조건 연계 과목은 전부 끝까지 이수하기를 권장을 해요. 저의 경우에는 생명과 화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 1, 생명 2, 고급까지 해가지고 3단계 구성으로 들었고 화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음으로써 그 교과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저의 탐구 내용도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연계 과목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추가 수업으로 공동교육과정을 2가지 들었는데 생명윤리랑 면역체계 이해 과목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 이런 선택 과목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와 더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표현해야 되니까 생기부에. 네. 저는 일단 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원수를 따라가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이과도 나뉘고 그 안에서도 탐구가 나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과목으로 물렸을 때 자기가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이제 숫자로 보이는 등급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선택할 과목이라면 조금이나마 사람이 많은 학기에 수강을 해서 등급을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원수를 보고 정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가 공부할 때 뭔가 적성에 맞다고 느끼는 과목을 하는 게 공부하기에도 편하고 또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성적도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무조건 사람 많은 과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후배들에게 공부를 어떻게 해라
학생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하는 공부가 맞는지를 항상 물어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현직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인생은 망했대. 야, 네 인생은 16살인데 왜 망해? 17살인데 왜 벌써 망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맨날 망한 이유가 내신이 안 나와서 망했다. 뭐가 안 나와서 망했다. 나는 고등학교는 선생님이 다녔던 고등학교는 우리 때는 더 이제 막 니네 때도 힘들지만 우리 때도 어차피 고등학교는 입시라는 것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 40년 전에도 힘들었고 30년 전에도 힘들고 20년 전에도 힘든데 근데 우리 친구들은 뭐가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적에 대한 부담들도 많이 있고 뭐 활동에 대한 부담들도 많이 있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 그런 부분에서 너네들이 후배들에게 공부를 어떻게 해봐라. 어쨌든 내신도 중요하고 생기부도 중요한데 너네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일단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우선 제가 1학년 때 맨날 울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성적이 그렇게 막 높지 않았는데 2학년 때부터는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가장 성적이 좋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성적이 잘 나왔었는데 웃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저한테도 좋고 내신에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공부할 때도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만약에 지난 날에 나의 실수들, 나의 낮은 내신들 이 생각이 나더라도 앞을 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에는 생기부랑 또 앞으로의 내신을 믿고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특히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수시의 경우에는 상향대학교를 붙고 싶으면 무조건 생기부가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의 경우에도 생기부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생기부도 생각하고 앞으로의 내신도 생각하면서 좀 미래를 바라보는 학습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혜미는? 네, 저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한 학기에서 한 과목이 미끄러졌다고 해서 대학이 그 과목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미끄러졌다고 뭐 수시를 버린다거나 이런 건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친구랑 조금 반대로 이제 약간 좀 즐기면서 했을 때 성적이 더 안 나오고 그냥 울면서 어거지로 어떻게든 붙잡고 있었을 때 성적이 잘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든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어쨌든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최선을 본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